저는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전쟁터 한복판, 키이우의 임시병원. 한국에서 온 의료진을 처음 본 우크라이나 외과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효율적이지만 감정이 없다. 하지만 보름 후 그의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의 손끝에서 전쟁의 반대말을 배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한 통의 편지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키이우 외과. 그곳에 파견된 한국 의료진과 그들을 처음엔 불신했던 현지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차가운 시선은 어떻게 따뜻한 신뢰로 바뀌었을까요? 말없는 손길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 마음을 어루만졌을까요? 지금부터 바로 전쟁터에서 피어난 작은 온기의 기록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료진이라고 했어요. 열흘 전 키이우 외곽의 임시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인사도 짧았어요. 눈빛도 차가워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장비만 살피고 있었어요. 저는 15년을 외과의로 살아왔습니다. 전쟁 전에는 르비우에서 일했어요. 평범한 병원이었죠. 평범한 환자들이 왔습니다. 맹장, 골절, 낙상, 그런 것들요. 하지만 전쟁이 시작된 후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의사가 아니었어요. 폭격으로 찢긴 살을 꿰매야 했습니다. 파편에 뚫린 내장을 봉합해야 했죠. 소아병동에서 울부짖는 어머니들을 마주해야 했어요. 저는 매일 밤 손을 씻으면서 피가 빠져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는 늘 남아있더군요. 손톱 사이에, 손목의 주름 사이에. 한국 의료진은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아 보였어요. 그들은 청결했습니다. 장비는 최신이었죠. 손은 부드러워 보였어요. 전쟁의 흙먼지가 묻지 않은 손.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관광객이구나. 사진을 찍고, 보고서를 쓰고, 돌아갈 사람들. 첫날 밤, 저는 그들과 같은 공간에 서 있었지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들도 저를 보지 않았죠. 우리 사이에는 투명한 벽이 있었습니다. 언어의 벽이 아니었어요. 신뢰의 벽이었죠. 저는 그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놓치는지, 그들이 언제 떠날지. 셋째 날 새벽, 저는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국인 간호사 한 분이 어린 환자의 붕대를 갈고 있었습니다. 폭격으로 다리를 다친 8살 소년이었어요.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화상이 깊었습니다. 소년은 울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의 아이들은 이제 잘 울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미 너무 많은 걸 봐버렸죠. 간호사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붕대를 풀 때 그녀의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주 조금, 아마 저만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녀는 소년의 눈을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마치 소년의 피부가 자신의 것인 양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섰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어요. 표정도 차갑게 보였죠. 하지만 손끝만큼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잊히지 않더군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차가운 커피였죠. 전기가 불안정해서 온수기는 오후 4시 이후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한국인 의사 한 분이 제 옆을 지나갔어요.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면서 고개를 살짝 숙이더군요.
인사였습니다. 말 없는 인사. 저는 그분을 봤어요. 그분은 이미 저 멀리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등이 구부정해 보였어요. 피곤해 보였죠. 저는 다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나는 저 사람들을 너무 빨리 판단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닷새째, 저는 다시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날 중환자실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어요. 30대 남자였죠. 폭격으로 복부에 파편이 박혔습니다. 출혈이 심했어요. 수술이 필요했죠. 한국 의료진의 팀장이 수술을 주도했습니다. 저는 보조로 들어갔어요. 그분은 효율적이었죠.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보지 않았어요. 그분은 자신의 팀원에게만 지시했습니다. 한국어로요. 저는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죠. 저는 마치 그림자처럼 수술실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환자는 살아났죠. 하지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우리를 동료로 보지 않는 거야. 그저 도와주러 온 외부인일 뿐이지. 저는 수술복을 벗으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 떠날 거라고. 그들에게 이곳은 낯선 곳이니까. 이곳의 고통도 낯설고 우리도 낯설 거라고. 저는 다시 그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발전기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죠. 저는 창문 밖을 봤어요. 키이우의 하늘은 검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인 의사가 거기 있었어요. 그분은 혼자였습니다. 환자 침대 옆에 앉아 계셨죠. 사흘 전 수술받은 남자였어요. 아직 의식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죠. 그저 가만히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 순간 이상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 의사의 손은 젖어 있었습니다. 땀이었을까요? 눈물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으로 돌아갔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그 의사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그분은 빵을 드시고 있었고, 저는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 오셨습니까? 그분은 고개를 드셨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하셨죠. 그분의 눈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그분은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Because I had to. 와야 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은 모든 걸 설명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오늘 저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쓰는 편지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저 자신에게,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 전쟁이 끝난 후 누군가 읽을 미래에게. 한국 의료진은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말이 적어요. 표정도 차가워 보이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분들의 침묵은 냉담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의 차가움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저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오늘 아침 저는 다시 그 간호사를 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어린 환자들의 붕대를 갈고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을 걸었어요.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우리는 함께 붕대를 감았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은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햇빛이었어요. 하얀 붕대 위로 빛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할 겁니다. 전쟁 한가운데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작은 손을 감싸던 순간을요. 저녁, 저는 다시 복도 끝에 섰습니다. 커피를 마셨어요. 여전히 차가운 커피였죠. 한국인 의사가 다시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도 그분은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전쟁은 모든 걸 빼앗아가죠. 집, 가족, 평화, 미래. 하지만 전쟁도 어떤 건 빼앗아갈 수 없더군요. 손을 잡는 일, 붕대를 감는 일,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일. 한국 의료진은 곧 떠날 겁니다. 그분들의 임무는 한 달이라고 했어요. 이제 일주일이 남았죠. 저는 그분들이 떠나는 걸 슬퍼할 겁니다. 하지만 또한 감사할 거예요. 그분들은 제게 무언가를 남겼거든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하지만 손끝으로는 느낄 수 있는 것. 오늘 밤, 저는 다시 창밖을 봅니다. 키이우의 하늘은 여전히 검어요. 별은 여전히 없죠. 하지만 저는 어둠 속에서 빛을 봅니다. 작은 빛, 붕대를 감는 손 위로 번지던 새벽의 빛. 저는 이제 그분들의 손끝에서 전쟁의 반대말을 배웁니다. 전쟁터에서 피어난 작은 온기의 이야기였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끝은 통했던 사람들. 차갑게 보였지만 누구보다 뜨거웠던 마음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빛을 남기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